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신풍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 있습니다. 장중 중요 이슈들을 발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흐름,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주식하실 때 도움되는 내용들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첫 도입되는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이제 뭐 들어올 때가 다 되니까 용량, 용법 이거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외 기사인데 좀 부작용이 있다. 근데 사실 모든 약에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쭉 이제 뭐 해주셨어요. 네, 쭉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글로 해석된 거를 보면 되겠죠. 유효율이 한 88% 정도, 88% 정도 되는 팍스로비드 주요 부작용은,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뉴스 광고들 엄청 많게 띄우네 진짜. 14일부터래요.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5일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게임 체인저로 기대받고 있다.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팍스로비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대조 약물과 부작용 발현율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냥 흔하게 나타나는 뭐 혈압 올라가고 근육 아프고 미각이 좀 이상하고 이 정도. 근데 중간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더 나타나면은 약물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는 뭐 애들도 알겠죠? 용량 용법을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5일 동안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복용을 해야 되고 뭐 중간에 뭐 내가 좀 나은 거 같아가지고 안 먹고 남은 거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다 복용하는 게 중요하고 복용한 뒤에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 구제 절차에 따라서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제가 뭐 반정부적인 그런 성향도 아니고 뭐 친정부 성향도 아닌데 이거 사실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 저런 것보다는 차라리 부작용을 안 나게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량 용법에 대해서 봤을 때 과연 만약에 피라맥스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낸다 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 이게 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팍스로비드 용량 용법에 대한 얘기 쭉 있는데 Q&A 보면은 뭐 알레르기 뭐 임산부 수유 중인 경우 뭐 이렇게 나오고 니르마트 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리토나비르가 이게 에이즈 그거더라고요. 후천 면역 결핍 증후군이 에이즈잖아요. 그때 이제 함께 사용하는 항레트로 바이러스제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효과 있고 저것도 효과 있나봐요. 좋은 약인가 보네. 그래서 분홍색 정제된 거 2개랑 흰색 1개, 1일 1개, 아침 저녁 8시간 간격을 두고 2회씩 5일 동안 복용을 해야 된다. 정제 3개를 모두 동시에 복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요즘에 제가 거듭 많이 말씀드렸으면 전 코로나를 안 걸려가지고, 근데 요즘에 일주일 있으면 그냥 뭐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굳이 뭐 저 부작용에 대한 의심이 있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거가 싶기도 하고, 그죠? 임산부나 산모는 치료한 경우는 없다고 해요. 이 약을 통해서. 남은 약은 무조건 복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런 약이랑 같이 뭐 복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온에서 보유 가능하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용량 용법에 대해서 보면은 뭐야 이거? 용량 용법에 대해서 보면은 뭐 사실 저렇게만 놓고 뭐 절대 비교를 해보면 뭐 임상이 안 끝났고 뭐 데이터가 뭐 나온 게 3상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만 기준을 놓고 보면은 뭐 당연히 뭐 피라맥스가 우수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진, 그러니까 뭐 의약품 이거 다루시는 분들은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이렇고 저렇고 타더라 이런 것보다 그냥 임상 데이터를 믿는다고 합니다. 임상 데이터를 믿는다고 하니까 뭐 제가 뭐 먹을 일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과연 경쟁력을 우리나라 치료제라든지 뭐 다른 경구용 치료제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백신 그러니까 백신도
어떠어떠한 질병, 어떠어떠한 것을 앓고 있으면 웬만해서 안 맞는 게 좋겠다라는 실제 의사 선생님의 말이 있어서 그 처방전에 써줘도 그 인정을 안 해줘요. 이건 제가 실제로 제 주변 사람이 겪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거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웬만해서 안 맞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거 이제 조항이 아니죠. 처방전 같은 거, 진단서 이런 거에 넣어서 그 요즘에 막 어디 이거 QR코드 안 찍고 들어가면 소리 나고 이러잖아요. 소리 나는 거 아니지만 QR코드 찍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인정 안 해주더라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집에 계속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정부를 욕하거나 뭐 백신 회사를 욕하거나 치료제 회사를 욕할 게 아니라 굉장히 아까도 뭐 치료제 부작용은 뭐 구제 절차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인과관계가 없다,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데 환자가 직접 밝히라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럼 누구 어떻게 직접 밝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좀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달 내에 신풍제약 글로벌 3상을 신청을 한다, 진행을 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빨리 결과물이 나와줘야겠죠. 뭐 신청을 하든지 뭐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 임상 3상 한다 하면은 정말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텐데 지금 호재는커녕 아예 약간 좀 사람들의 피로도만 더 누적시키는 그런 결과를 좀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3만원을 일시적으로 깨고 다시 한번 좀 붙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들이 매도가 좀 과하게 많이 나갔죠. 과하게 많이 나갔습니다만 그래 요런 흐름은 괜찮다. 하지만 공매도도 11%, 공매도가 좀 계속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바이오 전반적인 섹터의 분위기는 또 나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은 뭔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뭐 대외적인 환경이 좀 해소되는 흐름을 보고 이 종목의 이슈가 나오고 이런 부분을 먼저 살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화면 왼쪽에 보시는 텔레그램 들어가는 방법은요, 허브경제의 픽 요거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 입장 가능하시니까 꼭 들어와 보시고요. 2022년 준비 아직 못하신 분들, 2021년에 내가 주식 투자를 좀 아쉬웠다, 하지만 2022년에는 내가 좀 한번 작년과는 좀 다른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2022년 첫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1644-1873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HBTV 천사 이거 누르시면은 저희 관리팀장님이랑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쪽으로 뭐 이것도 여쭤보시고 저것도 여쭤보시고 가감없이 설명 들으시고 상담 받으셔서 한번 좀 긍정적인 선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